이번 시간에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happy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이것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프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행복하다 틀립니다. 슬프다도 틀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어라? 이게 왜 도대체 틀립니까? 라고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째서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기초적인 단어의 뜻을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happy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이라는 뜻이고요. sad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국어를 보니까 지금 시간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happy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인가요? 이 단어는요? 그럼 과거인가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happy라고 하는 것에는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는 happy라고 하는 단어에 시간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happy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바로 시간 요소를 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요소를 더해주기 위해서 바로 am이나 was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are나 were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is나 was를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형용사와 시간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지금 시간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am이나 is, are나 was, were 같은 것을 비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와 시간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아도 동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한이라는 뜻과 행복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라는 것이 어째서 필요한지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지금 보면은 시간 요소가 한국어에는 뒤에 붙어 있었는데 영어에서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처럼 차라리 뒤에 붙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앞에 붙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의 원칙 첫 번째 것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 한국어에서처럼 이렇게 시간 요소를 뒤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의 원칙에서 1번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번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의 앞에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의 원칙 1번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언어의 원칙, 형용사는 명사와 붙어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 표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은요. 명사에 직접 붙어서 꾸며주는 형용사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어의 원칙, 형용사는 명사와 붙어야 한다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법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 앞에는 당연히
이 동사의 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 형용사를 이용해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동사는 V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주어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S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뒤에 있는 상태 표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주격 보어라고 문법에서는 부르는데요. 이것을 나타내 줄 때는 SC라고 표시를 합니다. 간단한 문장 저와 함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나무들은 10피트 크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표현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나무들은 크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10피트라는 것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부사를 붙일 때 very tall, 매우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very라고 하는 부사를 tall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다 붙이죠. 10feet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10 feet tall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웠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기본적인 표현도 마찬가지로 자는 자랑스러웠다 이것을 먼저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ohn was proud 여기까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부사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라고 하는 himself를 명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of himself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지금 11살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11살이다를 먼저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11 years old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 표현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그 교실은 매우 조용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실이 매우 조용한 상태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ery quiet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